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왔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을 해요.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직선을 긋게 되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과 둔각의 형태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떤 약속을 한 거냐면 무조건 무슨 각? 무슨 각처럼 보이니? 예각처럼 보이죠? 그쵸? 여러분 책에서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0 또는 예각 또는 직각까지만을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어떤 걸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을 당시에는요, 여러분 잠깐 봐보실래요? 얘들의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구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베타는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했는데 벡터에서는 자,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과 똑같이 하는 해가 무슨 벡터라 했죠? 방향 벡터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향 벡터들로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첫 번째 요 녀석을 U1 벡터라고 하고 얘를 U2 벡터라고 해서 요렇게 나온 녀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평행한 것들.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두 벡터 성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주어진다면 더 땡큐한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벡터 U1의 크기랑 벡터 U2의 크기를 곱해준 것뿐에 두 개를 뭐 해준다? 내적을 해준다 라는 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벡터 A, 벡터 B라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벡터 A, 벡터 B 자리에다가 두 개의 방향 벡터들을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은 무조건 0도에서 90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분자에다 반드시 무슨 값을 씌워줘야 될까?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쵸? 절대값을 안 씌워줘 버리면 여기가 음수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값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90도를 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각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식에서 분자에다가만 뭐를 씌워준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두 직선의 평행과 직선. 자, 여기에선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자, 여러분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무슨 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 돼요. 그럼 내적의 결과는 얼마? 0.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넘어가셔서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 28번. 자, 28번에서 두 직선이 있습니다. G1과 G2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일단 G1에 G1, G2가 나와 있는데 이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두 개의 직선이 나왔네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G1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몇 컴마 몇? 2 컴마 1. 그 다음에 G2의 방향 벡터는 몇 컴마 몇? A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이 벡터의 크기. 자, 선생님이 벡터의 성분하면 크기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하자 그랬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해주면 얼마? 오케이.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해주면 얼마? 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성분들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내적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2A 빼기 1이죠. 근데 선생님이 분자에 무슨 값 씌워주자? 절대값 씌워주자 라고 했습니다. 얘는 얼마?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러분 루트가 있네요. 양변을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양변 제곱해 주셔서 대각선들끼리 곱해 주시게 되면 10A제곱 플러스 10
4의 a 2a-1의 제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 값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 여기서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2차 방정식 풀어주면 a 값 2개가 나오겠죠. 그것들이 다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29번. 자, 29번. 자, 두 직선 L1, L2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해서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또 L1과 L2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L1의 방향 벡터 얼마? 1, K. 그 다음에 L2의 방향 벡터 얼마?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거? 여기요. 그렇죠. 땡큐.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방향 벡터를 찾았는데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뭐 한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어쩐다는 거야? 무슨 배? 실수배를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얘를 뭐 아무한테나 뭐 t를 곱해 볼까? 얘한테 t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k는 t, 마이너스 2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t는 얼마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에 지금 4가 돼서 k는 얼마?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2번. 두 개가 서로 뭐 한대요? 수직이래요. 그러면 두 개를 내적해서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내적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돼서 k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봐볼게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의 좌표를 x1, y1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식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원의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오케이. x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 책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해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벡터로. 벡터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를 갖다가 P라고 해주고 X, Y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벡터 PC의 크기가 얼마라는 소리? 벡터 PC의 크기 얼마예요? 크기라는 것은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가만 봐보니까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벡터 PC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이 벡터 PC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살짝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를 벡터 PC를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P의 제곱이 얼마다? R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벡터 OC라는 녀석을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해주면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P의 제곱이 뭐다? R제곱이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쌤이 저번에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P의 내적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P라고도 얘기해도 된다 그랬는데 라고 했던 것들 기억들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x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 그냥 벡터로만 표현한 거예요. 벡터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복잡하게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벡터로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는 R이다. 뭐 당연히 벡터의 크기를 표현한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고 거기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한 다섯 번째 내려가게 되면은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는 R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색깔 펜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냐. 자, 일단 이 원은 선생님 좀 재활용할게요. 이걸 좀 재활용할게요. 원의 양끝점을 안다 했어요, 여러분. 원의 양끝점을 알았을 때 과연 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x1, y1이라고 해주고 얘를 뭐 x2, y2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벡터, 이 P하고 Q라는 녀석이 지금 양끝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뭐를 접목시킬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원주각의 성질을 좀 접목시킬까예요. 자, 원주각의 성질, 중심각이 여기가 180도죠. 그러면 얘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원주각은 반드시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원주각은 여기다가도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도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맘대로 그냥 요 위에 있는 점들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x, y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생각을 할 거냐? 수직이 나왔네요. 수직을 최대한 이용해 볼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 벡터 RP라는 녀석과 벡터 RQ라는 녀석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시점과 종점을 다 아니까 성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벡터 RP 성분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성분으로 x1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되겠죠. 컴마 y1 마이너스 y라고 해도 되겠죠. 선생님, 저 그렇게 말고 벡터 PR로 쓰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유예요. PR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책에서는 이제 벡터 PR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1이죠. 컴마 y 마이너스 y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벡터 RQ가 아니라 벡터 QR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2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의 벡터는 서로 뭐를 이루니? 수직을 이루니까 두 개를 내적해주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해서 내적해 줍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더하기 y 마이너스 y1 곱하기 y 마이너스 y2는 얼마다? 0이다 라고 바로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1 때는 이걸 강제적으로 좀 외웠었는데 고2가 돼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세우는 게 증명하는 게 매우 단순해졌죠. 그쵸? 자,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는 거. 실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이미 고1 때 외웠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이 손쉬워 라는 것만 봐주시고 가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30번 봅시다. 30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2,1, B는 1,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벡터 PA 내적 벡터 PB는 0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쵸? P라는 점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P라는 녀석을 X, Y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벡터 PA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종점에서 시점 빼면 됩니다. 얘에서 얘 빼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지 1 마이너스 y 내적 그다음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빼기 y는 0이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내적에 의해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미리 전개를 좀 한 걸로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이거 그럼 우리가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잘 봅시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뿅 넘어오면 플러스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4분의 25가 나옵니까? 루트 씌워주면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5다. 이것의 뭐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요?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2파이r에서 답은 5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31번. 자, 점 C는 지금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와 있고 점 P는 x, 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C, 벡터 P라고 하자. 근데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C는 3 루트 2 잠깐만 이거 뭐예요? 원의 방정식 아닙니까?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3 루트 2인 원이란 소리예요. 그쵸? 그랬을 때 뭐 구하래요? 자 봅시다. 우리가 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얼마? 3 루트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그러니까 요 위의 점이에요. 이 위의 점 몇 컴마 몇? 2,6에서의 뭐를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식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식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제곱해주니까 1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이 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겠죠. 무슨 미분법 써야 될까요? 음함수 미분법 써야겠죠. 2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 미분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봐봐요. x의 2차식, y에 대한 식도 나오니까 미분들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번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얘들을 싹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해주고 마이너스 18은 0이라고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미분 바로 통째로 해볼게요. 여러분 미분해주면 이거 얼마? 오케이 미분하면 이거 얼마? 2 미분하면 숫자들은 다 0이죠. 제끼시고 y 미분하면 y 제곱 미분하면 얼마? 2y 근데 흔적 남기자 했죠. dy dx 자 읽어줄 때는 dy dx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빼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이너스 6 써주시고 흔적 남기기 dy dx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y dx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를 묶어줘야겠죠. 자 얘들을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dy dx라고 써주시고 여기를 몇 빼기 몇이라고 쓰면 됩니까? 2y 빼기 6이라고 써주시고 얘는 자 쟤들 남은 애들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인가요? 자 그럼 dy dx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 2y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로 전부 다 약분을 해주시면 y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기울기 구할 거예요. 이거 몇 컴마 몇이란 점입니까? 2,6이죠.
이 자리에 그대로 x에다 2, y에다 6 넣어주면 바로 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y에다 6 넣어주면 3 해서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하고? 마이너스 얼마?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2,6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y 빼기 y 값은 기울기의 x 빼기 x 값 해주셔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책은 그냥 는 0에서 그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했지만 뭐 이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